자,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컨설팅 업자 장문정입니다. 자, 이 주제는 코로나가 풀린다. 대면 시장이 온다. 입니다. 에이, 대면 시장 죽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에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 판매액을 넘어버렸죠. 그때 기사들이 막 호들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내 소비액을 따져보면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연소비가 한 700조 원 정도인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금년 2022년 온라인 시장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프라인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온라인이 쭉쭉 크고 있잖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매출 1위 기업이 어딜까요? 월마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월마트. 그 오프라인 유통 최강자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유통 최강자는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월마트 매출이 5년간 한 15% 상승했는데 아마존은 지난 5년간 한 400% 상승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 5년 내에 아마존하고 월마트하고 매출이 이제 추월당한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은 이미 뭐 아마존이 월마트를 이겼거든요. 시장조사 업체 중에 슬라이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요. 미국 온라인 상품 매매 절반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블룸 리서치에 따르면 모든 상품 검색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닷컴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시장이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것 같으나 아마존 빼고 나면 나머지는 별거 없더라는 거죠. 아마존만 강한 것 뿐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전자상거래 시장이 화산 폭발하고 있으니까 야, 앞으로는 이제 뭐 모바일, 인터넷 쇼핑,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에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당장 SNS에서 옷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매장 임대료도 없고요. 매장에 하루 종일 서 있을 직원도 필요 없고 손님 응대하면서 일일이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과연 그럴까요? 이 영상의 주제는 꼭 그런 건 아니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게 통계 오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이 있죠. 오프라인 업종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의 국세 통계를 보면 재작년에 1년 동안 18만 개 정도의 음식점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재작년 그 1년 동안에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음식점은 16만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18만 개 생겨나고 16만 6천 개 문을 닫았으니까 식당 10곳 문을 여는 동안 9곳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음식점 10곳 열었을 때 9곳 망한다. 기사 넘쳐나요. 이 요식업 창업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 오류라고요. 이게 10 창업하면 9 망한다. 이 기사들요.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첫째, 기자들이 얼마나 이 계산을 못하는지 보면 자, 한 해 창업한 음식점 개수와 한 해 폐업한 음식점 개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폐업한 음식점 모두가요. 창업한 음식점하고 같은 해 오픈했다가 문 닫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한 음식점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그 해에 폐업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해 창업한 음식점하고 비교해버린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하자면 30년 만에 폐업한 음식점이 있다면 30년 동안 모든 음식점 숫자하고 비교해야 정확한 거죠. 그러면 폐업 비율 말도 안 되게 적게 떨어진다고요. 자, 둘째, 폐업률 계산부터 틀렸잖아요. 폐업률은 한국의 전체 음식점 수를 놓고 계산을 해야죠. 한국의 음식점이 72만 개나 된다고요. 그러면 더해보세요. 72만 개 더하기 18만 개 창업 빼기 16만 6천 개 폐업. 그러면 70만 한 5천 개 정도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자, 72만 개 음식점 중에 18만 1천 개 창업 빼기 폐업 16만 6천 개 하면 70.5만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72만 개에서 70.5만 개로 줄어들었으니까 15,000개 요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감소율 2%예요, 2%. 근데 2%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셋째, 이런 기사들은요. 서류상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과 사업자 폐지를 한 음식점만을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한 거죠. 근데 실제 장사를 해보면
세금 문제, 뭐 점포 확장, 업종 전환, 뭐 아니면 뭐 이전 이런 거 이유로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사업자 내는 일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그냥 망했다라는 숫자에 넣어버린 거죠. 실제 가보면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는 집들 넘쳐나요. 저만 해도요, 여러 번 이 사업자 갱신 새로 하고, 그러니까 법인 신고, 법인 폐업 새로 하고, 법인 개업 또 하고,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망한 적이 없어요. 초호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숫자 노름을 누가 좋아하느냐? 기자들이 좋아하죠. 사회 겁주기 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 늘면 막 그 밑에 막 헬 조선인이 막 정부를 바꿔야 한다느니 이런 댓글 보면서 막 흐뭇해하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은 생각보다 건재합니다. F2F 영업이라고 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영업.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저도 유통밥을 26년째 먹고 있다 보니까 유통밥이라는 얘기는 이제 유통업 종사자들끼리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인의 구매 패턴 변화를 몸으로 느끼긴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쇼핑은요, 충성도라는 게 있어요. 가령 이마트 이용자는 이마트만 이용하고 롯데마트 이용자는 롯데마트만 장을 보러 다닙니다. 지금의 중국 소비자들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장 보던 곳에서만 계속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 소셜마켓 이런 유통 채널이 너무 다각화되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은 여기저기 회원가입 다 해놔요. 그리고 물건 하나를 사도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제일 싼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의리가 없어요, 온라인은. 네. 충성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형마트 매출이 계속 지금 성장률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사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통계 뒤에는요, 온라인 시장 영향 때문이다. 이게 기자들이 많이 뇌피셜을 내죠. 반은 틀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그 미국의 백화점 중에 시어스가 있어요. 이게 역사가 1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파산을 했다고요. 그럼 시어스는 꼭 온라인 아마존 때문에 망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 시어스 매장 가보시면요, 살 게 없습니다. 매장 진열 상태 꽝, 품목 가지수 없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 밴쿠버나 아니면 미국 LA, 뭐 뉴욕 이런 데들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 나가보시라고요. 정말 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영업을 잘못하는 거지, 그걸 온라인 탓하고 있는 건 못난 선비가 바둑알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 유통들이요, 이게 유통회사야 아니면 그냥 임대사업자야? 그냥 매장 빌려주고 임대 수수료만 받는 그런 느낌? 네. 결론은 오프라인이 안 되는 건 오프라인이 못해서지 온라인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이 대세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이 세일즈 방식, 마케팅 방식, 영업 방식은 종말을 고했다. 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반은 틀렸습니다. 인용을 하자면 그 기업 전략가 중에요, 프랭크 세스페데스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그런 말은 어림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인터넷이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1995년에 인터넷이 나왔단 말이죠. 27년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를 보면 한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 시장 중에 온라인 시장 포션이 한 몇 프로? 제가 이 질문 던지면 한 70%?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직 10%가 안 돼요. 3천억 달러 조금 넘을 뿐입니다.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아마존 한 군데가 가져가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빼고 나면 전체 소비시장 중에 온라인 매출은 5%가 안 돼요. 그 뉴욕타임스가요, 미국 온라인 거래액이 1달러당 49센트를 아마존이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정말 시덥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요, 예전에 막 100%씩 성장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그럼 이 정도의 성장세다. 그러면 2030년이 돼도요,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20%가 안 나온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화가 개발이 됐을 때, 야, 이제 영업직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전화로 하면 되지. 왜 영업사원이 가냐고. 영업사원 더 늘었습니다, 영업직. 인터넷이 나왔을 때 영업 끝났다고 그랬어요. 다 이거로 하면 되지. 영업 더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영업 직원은 계속 증가했고, 미국 기업이 한 해에 영업에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습니다. 안 놀라세요? 이게 온라인 광고에 쓰는 돈이 20배가 넘어요. 그 요새 뭐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하지 누가 현금 쓰냐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지난 20년간 선진국의 종이화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은행 밖에 돌아다니는 현금이요. 미국 현금이 한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00조 넘어서 한 1,600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하경제를 포함한 대면 판매 시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길에 가시다가 현금 주고 호떡 하나 사 먹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는 다 지하경제라고요. 그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1달러 중에 10분의 9, 그러니까 90%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그 무디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요즘 온라인 광고를 안 믿어요. 너무 범람하고 효과도 낮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미국 얘기지 지금 한국 얘기냐. 네. 그 한국 얘기로 와볼까요? 한국은 전체 유통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가히 전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초고속 통신망 또 모바일 기기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지금 6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의 생존이 기업의 브랜드가 양 엄지에 달려 있다고. 그 유통쟁이들 용어로 까대기란 말이 있어요. 물건 진열하는 걸 까대기라고 하는데 제가 90년대 유통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냥 깔아만 놔도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뭐 어림도 없죠. 검색되지 않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40만 독자님들이 참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독자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온라인이 답이냐. 네, 이제는 온라인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을 접고 다 온라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 그때만 해도요. 이력서 쓸 때 이력서를 이렇게 기업에 가서 받아왔어요. 손으로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막 나오던 시절이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를 하면 가점을 줬어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동기들이. 그러니까 막 이력서 2개 받아와가지고 막 손으로 쓰다가 틀리면은, 어떻게 또 화이트로 지우면 감점인가 싶어서 이력서 2장씩 받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언제냐? 199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네. 한국의 온라인 쇼핑의 시초가 누굴까요? 자, 1996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온 이듬해에 딱 쇼핑몰이 짠 나왔어요. 인터파크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요. 자, 요건 맞추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2호를 맞춰보십시오. 자, 2호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희 회사 찾아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절대 못 맞추실걸? 1997년에 나왔는데요. 삼성몰입니다. 대기업 삼성이 쇼핑몰을 만든 적이 있었나 싶으시죠? 거의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98년까지요. 단 2년 만에 300개 쇼핑몰이 생겨났는데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첫 오픈마켓이 생겼죠? 뭘까요? G마켓 생겼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우르르 쏟아졌어요. 2010년에 티몬, 쿠팡, 위메프. 저희가 자문 또는 강의 다 가봤거든요. 흑자를 보는 곳 별로 없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더라고요. 네. 지금 온라인의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정말 알짜로 야 이거 괜찮다. 매출은 트로피가 아니죠. 영업이익이 강자인데 영업이익 제대로 보는 거 별로 없어요. 자, 반대로 미국을 다시 가보면 미국은 영업 잘 가르치는 100대 대학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영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한다고요.
그 미국 대학 학부 졸업생들은요, 전공에 상관없이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직장 경력 영업으로 갑니다. 자, 다시 또 한국으로 와보죠. 대면 시장의 대표격인 게 하나 있어요. 은행이죠, 은행. 네.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한 10년 정도 됐나? 18개 은행 지점장들 거의 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들 상황을 보면 한국에 지금 은행 지점 수가 매년에 100개 정도씩 지점이 문을 닫거든요. 은행원도 뭐 임직원이 뭐 5년간 뭐 10,000명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 한국은행 그 경제 통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작년 1분기에만 5대 은행 점포가요, 전년보다 한 200개 좀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씩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야, 오프라인 시장 망했나 봐. 이런 생각 또 드십니까? 역시 꼭 그런 건 아니다에 한 표 던집니다. 자, 다시 인터넷 은행에 대한 퀴즈를 하나 내보죠. 은행이 시간 도둑이잖아요. 별일 아니어도 뭐 한번 들리려면 정말 반나절 깨지지 않습니까? 직장인들한테 소중한 점심시간 바치거나 업무 중에 뭐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자, 퀴즈.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 대안이냐? 인터넷 은행이 언제 나왔을까요? 몇 년도에? 재밌게도요, 은행원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잖아요.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은행원들한테 인터넷 은행이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물어보면 한 5년 전이요? 뭐 7년 전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놀랍게도 인터넷 등장했던 해에 인터넷 은행이 같이 나왔어요. 1995년에. 왜 안 보이지? 해외 사례를 보면 거의 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난 20년간 40개 등장했고요.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하지만 제 판단은 하나입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인터넷의 한계상 고객 자산 관리, 투자 상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도 인터넷 은행이 있지만 그 가입한 고객들이요, 주거래 은행 따로 있죠. 다 오프라인 은행들 다 있지 인터넷 은행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으로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 오프라인 은행 망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 은행도 다 망한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AI가 일자리 다 뺏어간다 생각하십니까? 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요, 그래 봐야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봐야 전체 일자리 5% 넘을 수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공중파 뉴스에서 앞으로 뭐 사이버 결혼이 인기일 것이다, 이게 9시 공중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사이버 결혼하신 분 손? 가수 아담하고 연애해봤다 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기대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은 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고객 충성도도 없습니다. 한순간 외면당합니다. 그게 과연 목숨을 걸 만큼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유통시장, 소비시장 또는 유통채널 보통 9개라고 하지요.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면세점, 로드샵, 재래시장, 가판, 온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온라인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나머지 시장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온 세상이 다 모바일 쇼핑만 하고 있는 것 같죠? 한국 성인 5명 중에 1명은 온라인 쇼핑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건 직접 보고 삽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자, 퀴즈. 자, 전 세계의 경제 규모 중에 모바일이 차지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0% 넘었을까요? 전 세계 모바일 경제 규모는요, 전 세계 GDP의 4%입니다. 4%. 정확히 얘기하면 4.2%. 멀었습니다. 온라인. 그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 아시죠? 프레시 매니저.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1969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한국 야쿠르트 매출의 95%를 차지합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 카운셀러라고 하는 오프라인 화장품 아주머니들 1964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의 15%나 차지합니다. 화장품을 다 온라인에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국내 화장품 총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요, 방판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이 대면 판매라는 것은 온라인 쇼핑이 제공을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정확한 설명, 모든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실생활 체험,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정이 가능하죠.
인터넷에서 물건 사지 누가 백화점에서 물건 사냐고 합니다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한 개 매장이요. 매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재작년에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신세계 백화점 하나에서 2조? 진정 돈 번 자는 조용합니다. 네. 빈수레가 요란하죠. 세일즈 하겠다고 덤비는 많은 사람들 보면 세상을 맨살로 대하기보다는 모니터 뒤에 숨어서 장사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작은 갈등 상황을 돌파할 용기도 없고 이해관계가 얽힐 때 풀어나갈 방법도 모르는 거죠. 소위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미래가 활짝 펼쳐질까요? 네. 잘못 기른 화초처럼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오프라인 시장에 한번 덤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정이었습니다.